대한민국 정치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오늘도 일상 속의 작은 정치,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개벽의 시대를 맞이합시다. 다살림 가장 이봉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학계기 저자 이명진입니다. 네, 자를 깨서 개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대강 굉장히 혼란 속에 있어서 안정이 조금 되나 했더니 또 혼란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이제 곧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는 이제 투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사전 투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전 투표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각 지방에서 찍은 투표용지가 우편으로 가게 되면 선관위 소쿠리 담아놨다가 이게 이제 누가 감독관이 없고 24시간 누가 경비를 안 쓰니까 네. 그때 이제 뭐 소쿠리를 이 소쿠리 저 소쿠리 바꾸는 일이 있으니까 네. 사전 투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네요. 네. 이거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없고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사전 투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에도 보면 이제 어떤 유권자들의 편의성이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그냥 이 사전투표 자체가 그런 의도와는 좀 다르게 네.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지지할지도 생각하지만 가급적이면 사전투표 없이 네. 제 날짜에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겠네요. 네.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 그걸 바꿀 수도 없는 그런 현상이고 지금 의심은 많이 들고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 한 어쩌면은 사전 투표를 좀 피하는 경우가 했으면 가장 좋겠는데 실제 사전 투표를 한 이유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 투표가 이제 명분은 그런데 국민의 주권을 이제 이걸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내다봐야 하는 수법으로 내다봐야 수법이 사전 선거가 이제 됐는데 네. 주권을 내다봐야 당한다는 거는 좀 국민으로서는 허탈하는 겁니다. 네. 이게 탐관 오리들은 관직이라고 하는 그 달콤한 꿀맛을 봤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지 간에 그걸 더 맛을 보기 위해서 안 놓치려고 네. 3.15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고 했는데요. 그 탐관 오리들이 지금도 역시 네. 부정선거를 가지고 국민의 주권을 내다봐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죠? 네, 네.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좀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무력을 하지 않으니까. 예. 이걸 진짜 성숙한 국민이 그냥 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그냥 표만 얻으면 된다. 이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진정한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표만 얻으면 된다? 나쁜 놈이 표만 얻어도 된다? 맞아요. 이건 착한 사람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나쁜 사람이 표만 많이 얻으면 된다? 이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어떤 사람의 도덕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려고,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해도 된다? 이거는 정말 표만 많이 얻으면 된다는 거, 정말 그 자유주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만 얻으면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가 더 나쁜 짓을 해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다.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부정의 방법으로 또 나라를 만들어간다. 어쩌면 제가 송두리째 국가와 함께 부정당하는 느낌? 그러네요. 그거는 진짜 서로에게 못할 깊은 상처의 자아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어쩌다가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변했을까? 정치라는 게 정말 바르게 다스려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바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바르지 않고 하니 이게 제대로 가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치는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라. 그럼 이 경제가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요, 독점 자본의 횡포입니다. 그렇죠. 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독점해서 부자가 되는 것인데, 옛날 채부자 같은 경우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채부자가 부자가 됐는데 그 경제 논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부자의 집을 더 부자 되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경제가 잘못됐듯이 지금 정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만 되면 된다? 이거 어디서 온 정치냐? 예, 채부자의 정치도 아니고 채부자의 경제 논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켜서 자주적 민주주의, 정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너도 하늘 나도 하늘, 사람을 하늘로 섬기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일정 시대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동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3.1운동, 4.1 만세운동까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모독립, 기미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신에서 일어났는데, 그 정신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외정 때, 일정 때 우리 국민을 정말 100만 명을 죽여면서 우리 정치를 살아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정치가 지금 살아나면 채부자의 경제, 채부자의 정치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결국 채부자 집의 그 정신 자체가 내가 볼 땐 홍익인간 같아요. 그렇습니다. 널리 세상을 좀 이롭게 해라. 그럼 내 마을 4km 이내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오직 하면은 날아가는 새들도 먹도록 다 걷어들이지 마라. 이런 대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졌다면 어떨까? 그죠? 이건 전혀 그기랑,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 사상하고도 완전히 빗나가 버린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가 지금 잘 되어간다, 잘 되었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잘 되어가지 못하는 이 상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껏 제가 투표에 참여하지만 결국은 상처가 난 손가락 하나를 치료하거나 자르지 않으면 팔목을 잘라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소신껏 어쨌든 한 표를 행사하겠다. 그리고 언제라도 돼야 될 일이라면 조금 더 빨리 돼서 우리가 손에 상처가 돼서 아픈 손목을 자르는 일이 없는 그런 좀 나라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좋겠다. 네. 네, 그럼요. 어쨌든 투표를 하는데 당과 인물을 보고 찍어야 되니까 한편 양당 정치에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을 본다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정치는 지금 상황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 우리가 지금 미국이란 참 소위 말하는 미종이라죠, 미종. 그러면 그런 이제 중종이 되겠습니다. 또 북을 따르는 이제 북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따르는 그런 지금 4대주의 외교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간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특히 우리가 오래전에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중국을 따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친북을 따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여야 정당이 아닌 또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쪽에다가 우리가 표를 몰아주면 정치의 변화가 일어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표를 몰아주는 그런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어쨌든 뭐 옛날에도 제가 하물며 지방 소재지에 있는 사또도 아마 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맹자가 얘기한 것 같이 저 사람들이 소인배냐 아니면 신인이냐, 신인, 소인, 신인, 믿을 만한 사람을 신인이라고 하는데, 미인이냐, 미인은 뭐냐면 자기답게 아름답냐 이런 얘기예요. 소신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대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한 차원 넘어서 성인을 하면 참 좋은데
성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기준을, 사람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 최소한 저 사람이 대의적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신지요? 저는 자아를 깨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첫 보면 사실 압니다. 사람의 겉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자아 깨기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 누가 그래도 좀 나라를 위해서 잘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저는 한 표를 쓰려고 합니다. 아, 자아가 깨져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자아를 깨기 전에 이 자아를 깨고 나면 또 할 일이 있는데 여야 정당 기득권 깨기를 해야 됩니다. 여야 정당 기득권을 깨고 정말 우리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지금의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지금의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부득불을 하는데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주 독립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 우리 정말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 민주주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주적 민주주의, 자주 독립의 자세,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뼈아픈 소리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거를 예사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신세계에서 보면 이 정체성이 확립됐냐 안 됐냐 이거거든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건 자기가 그러다 보면 자기에 대한 정체예요. 내 정체가 뭐냐 이걸 아는 사람. 그걸 이제 내가 정치인이냐 아니면 그냥 시장 잡배냐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영성 시대가 온다는 건 이 자아 정체를 넘어서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좀 넘어가야 되는데 리더가 되려면 아직도 자아 정체도 확립이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가 확립된 사람이 그나마 주체 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안 가지고 있다니까 중국에 매달렸다, 미국에 매달렸다 지금 혼돈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넘어가려면 자아 깨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떠신가요? 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언제 사실 자아를 깨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타인이 얘기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뭐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만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자주적인 정치 그런 그렇죠. 정치를 할 때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국가가 있고 애국심이라는 게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투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어떤 인물을 뽑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내가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까? 네, 우리가 국민 스스로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통령 후보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물어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보고 나를 믿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한테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속고 있는 그 사람한테 따라 속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기의 사상과 이상을 실현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자기가 정말 이 정치 무대에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정말 자기 아니라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그 이기주의자, 그렇죠. 자기한테 속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국민이 그 사람한테 투표하면 국민이 따라 속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인물은 자기 아니래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죠? 세상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자신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어필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저희가 알아서
선택할 테니까 너무 우리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저희가 다 보면 아니까 네, 다 맞아요. 보면 아니까 저희가 잘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첫 보면 압니다. 네, 그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수준이 높아져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면 이제 보이는 건데,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저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다면, 자기가 아니래도 여기는 잘 굴러간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좌우가 여당, 야당이 전부 둘 다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아주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비범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